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어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의 내용은 해품사의 제74회 한능검 저격 예상 모의고사 문제에 대한 해설 영상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감사하게도 제가 이번에 74회부터 이 한능검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만든 한능검 저격 예상문제 모의고사를 아마 구매해 주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걸맞게 제가 왜 굳이 이런 모의고사 만들었고, 그리고 이 모의고사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될 시험인 치일사의 예상문제 모의고사, 그러니까 예상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보고서 이번에 좀 이런 부분을 주목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방향성을 주목하면 좋을 것 같다 라는 해설 부분을 제 영상을 통해서 보충드릴 예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제 모의고사에서 적혀있던 내용이지만 그 적혀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먼저 총평부터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일단 제가 보는 치일사 예상 난이도는 어려움에서 매우 어려움 사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매운맛 이렇게 표현하겠었는데 아마 그보다도 살짝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 이유의 경우에는 일단 지난 73회 시험이 지금까지 47회 이후부터 개편된 심화편 역대 회차에서 합격률이 역대급 탑2로 높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까지 시험 중에서 거의 두 번째로 높게 나오기도 했었고, 아무래도 직전 회차가 뭐 공무원, 임용고시 등 필수 자격이 필요한 응시자들이 많아가지고 이로 인해 가지고 합격률이 높게 나온 요인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까지 많이 어려웠던 편은 아니었고, 특히 그런 요인에서 뭐 문화유산 유형, 그러니까 뭐 불상, 탑, 건축물, 그리고 뭐 흐름형 유형, 뭐 두시기 사이 유형, 연표 유형, 순서 유형,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게 출제되고 비중도 높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전 회차의 수험생분들은 시험을 쉽게 합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74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 합격도 합격이지만 특히 고득점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맞춰야 될 문제에서 점수를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의 그런 발목이 걸릴만한 거고, 소위 그러니까 뭐 단순히 왕업적 유형, 아니 뭐 선사시대 유형 이런 거는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고, 아마 여러분들이 고득점이든 합격이든 발목을 잡는 것에서는 아마 문화유산 유형이나 흐름형 유형에서 이번에 출제자들이 난이도 높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유형을 조금 더 많이 내지 않을까 라는 좀 방향성이 보이고, 특히 직전의 차가 이런 시대 통합형 유형도 솔직히 많이 낸 편도 아니고 그나마 낸 것도 난이도가 엄청나게 막 까다롭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 두 개를 잘 대비해야 합격이든지 고득점에서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두 부분에 저는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추고 이번 예상 문제 모의고사를 만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모의고사 제가 가져온 문제들, 이게 기존의 기출 문제들을 제가 조금씩 변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들 보면서 이번 TS 할 때는 좀 어떤 것들을 주목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한 의견과 함께 문제를 해설하면서 이번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가 시대 생활 모습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솔직히 한능검의 1번 문제는 아무리 쉽게 내던 어렵게 내던 간에 무조건 1번은 선사시대 생활상 유형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시기를 내면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에서 거의 99% 나와요. 철기 시대 나온 적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보통은 이 시대를 기준 내는데 지금 청동기 시대가 연속으로 두 번 이상 나왔어요. 그러면 똑같은 시대, 그러니까 솔직히 보통 직전에 쳐서 예를 들어서 구석기 나왔다. 그럼 다음에 저는 뭐 신석기나 청동기를 낼 확률이 거의 90%거든요. 근데 이 법칙이 깨진 게 지금까지 딱 두 번이에요. 근데 직전 회차에서 청동기를 지금 두 번이나 내가지고 이번 회차의 경우에는 구석기나 신석기 시대를 낼 확률이 거의 99%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지금 회차에는 신석기 시대 문제를 가져왔지만 아마 직전 회차 경향 고렸을 때 이번 714에는 무조건 구석기 아니면 신석기 나올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뭐 구석기의 경우에는 뭐 여기 지금 선지 제가 넣어놓고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보충하셔도 되는데, 일단 이 문제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부산 동삼동이라는 신석기 시대 유적지랑, 그리고 토기인 빗살무늬 토기, 그리고 신석기 시대 생활상의 변화, 이런 걸 보고서 키워드를 뽑는 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갈돌과 갈판도 핵심 키워드고요. 자, 1번 소를 이용하여 깊이갈이를 했던 거. 자, 이거는 신라 지증왕 때 최초의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사시대에서 소를 이용한 깊이갈이는 사실상 틀린 선지라 보시면 됩니다. 자, 주로 동굴이나 강가, 바위 그늘에 살았다. 자, 이거는 구석기 시대 키워드고요. 반량전, 명도전 등의 화폐를 사용한 건 철기 시대의 키워드입니다. 4번 가라바키와 뼈바늘을 이용하여 옷을 만들었다. 자, 의류를 본격적으로 처음 만들기 시작한 거는 신석기 시대 생활상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고, 주먹도끼, 찌개 등의 뗀석기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역시 똑같이 구석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번 차는 신석기 시대가 나올 확률이 제일 높을 것 같은데, 만약에 구석기 시대 나오면 동굴이나 바위근에 살았다는 이게 정답 키워드 나오고, 뗀석기가 문제 키워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2번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보통 한능검에서 선사시대 이후 문제로는 가장 많이 내는 게 고조선 유형이랑 고대시대 여러 철국가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국가, 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이런 걸 내는데, 솔직히 고조선보다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을 훨씬 많이 냅니다. 왜냐면 솔직히 고조선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긴 하지만 낼 수 있는 키워드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출제자 입장에서는 얘 한 개 낼래요, 이 5개 중에서 골라낼래요. 내가 출제자 입장에서 고른다면 5개 중에서 하나 골라낼 수 있는 게 훨씬 더 출제하기 유리합니다. 왜냐, 키워드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점 고려했을 때 부고 옥동삼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 고조선이 최근에 72회 때쯤 나왔어가지고 이번에는 딱히 나올지는 확실히 못하겠는데, 이 부고 옥동삼의 경우에는 무조건 나올 것 같고, 특히 직전에 저때 옥저랑 사망 관련된 내용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기는 부여, 고구려, 동해 중에서 조금 더 주목하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부여가 출제율이 제일 좋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더 포커싱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그래서 보시면 이 문제에서는 키워드가, 여기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랑 형사치수제란 풍습을 보고서 아, 이건 부여랑 관련된 사실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제천 행사 뭐 부여, 영고, 고구려 동맹, 동해, 무천 이런 거 정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1번 혼인풍습으로 민면의제가 있었던 건 옥저랑 관련된 사실이고요. 여러 가가 별도로 사출도 다스렸다. 지방행정구역, 뭐 지방관할구역, 뭐 마가, 우가, 저가, 후가 등의 동물의 이름을 딴 관직들이 이런 지방행정구에 다스렸다. 관련된 내용 다룬 게 이거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고요. 왕 아래 상가, 대로, 패자 등의 관직이 있었다. 이거는 고구려랑 관련된 사실입니다. 4번 사회질서 유지하기 위해 번금팔조를 두었던 건 고도성과 관련된 사실이고요. 자,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한 건 사망과 관련된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밑줄근 왕의 활동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고대 시대 왕업적 유형, 그러니까 이 고대 왕업적 유형은 한능검에서 고대 시대를 기준으로는 최소 한 문제는 그냥 거의 의무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넓게는 두 문제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회차 난이도가 어떻더라도 일단은 왕업종 유형은 정근대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고대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모두 포함하면 제 생각에는 여기서만 3문제에서 넓게는 5문제까지 낼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문제들을 먹어야 점수를 확보할 수 있겠죠. 특히 근데 여기서도 이 고대 왕을 아무나 내는 게 아니라, 자,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고구려의 경우에는 소수리왕, 광개토대왕, 장수왕, 자, 그리고 백제의 경우에는 근초고왕, 무령왕, 성왕, 그리고 신라의 경우에는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을 거의 여기 선에서 왕업적 문제는 90% 나온다 보셔도 무방해요. 물론 선지에서 다른 왕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여기 범위를 벗어나는 왕을 업적을 묻는 경우는 진짜 엔간해선 거의 없다 보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직전 회차에서 일단 광개토대왕 나왔고, 근초고왕 나왔고,
진흥왕까지 언급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은 물론 똑같은 왕을 또 낼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직전에 쳤때 이미 이런 걸 썼다면은 조금 다른 왕을 주목해봐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전략으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회차 가져온 문제들은 직전 회차에서 어쨌든 간에 언급된 왕들은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문제를 풀면서 다른 왕과 관련된 키워드를 보시는 게 전략적으로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에 기반해서 문제를 가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문제의 키워드는 신라가 배신해가지고 이 백제가 확보했던 한강 하류 지역을 빼앗아가지고 이 당시에 백제 왕이 신라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구천에 이르러가지고 신라의 군대와 싸웠지만 적의 병사들에 의해 살해되었대요. 자, 여기 나와있는 이 구천이란 거는 관산성 인근 지역이에요. 그래서 한능검에서 만약 구천이랑 키워 나왔다, 관산성 전투에 대한 내용을 다룬 거다, 그냥 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는 게 제일 나아요. 한능검 빈출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백제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의 군대에 의해서 살해되었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파악한 게 중요했습니다. 자, 1번 국호를 남부여로 개칭하였다. 자, 백제 성왕은 백제 중흥을 위해 가지고 국호를 남부여로 개칭하고 당시 사비로 천도했다. 이 두 가지 키워드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2번 금마저의 미륵사를 창건한 거는 무왕과 관련된 사실입니다. 3번 평양서 공격하여 고구건을 전사시켰다. 이게 직전 회차 때 나왔던 키워드인데 백제 근초고왕이죠. 자, 부기로 사신을 보내서 고구려 공격을 요청했던 거는 계로왕입니다. 고구려 장수왕에 의해서 사망했었죠. 자, 5번 동딘에서 온 마라난타를 통해서 불교를 수용한 건 침류왕과 관련된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4번 다음 정책을 실시한 왕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참고로 얘기하는데 제가 이게 기존 기출에서 가져온 거긴 하지만 선지는 제가 최대한 기존 기출이랑 완전히 똑같다는 느낌을 안 주려고 조금씩 변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저히 그 기존 기출 이상선으로 선지를 바꾸기가 너무 무리일 때는 최대한 못 바꾸긴 했지만 어떻게든 기존 문제랑 조금 다르게 선지를 구성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의 경우에는 앞서 다룬 내용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별도 설명 안 할게요. 자, 보시면 일단 이 문제는 자, 율령을 반포하고 관리들의 공복을 지정했다. 자, 두 번째 상대 등이랑 관직을 처음 만들었다. 뭔가 지금 내용을 보면은 법이라던가 아니면 관제, 그러니까 약간 정치랑 관련된 뭔가 전반적인 거를 쫙 정리했다 라는 느낌을 가져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제가 신라의 이 법흥왕을 외울 때는 약간 비읍이 들어간 걸 좀 외우라 강조해요. 뭐 법흥왕이니까 뭐 불교공인 아니면 진짜 이런 것처럼 뭔가 율령, 법, 아니 관리 공부 조정하는 거, 관직 정비하는 거 이런 것처럼 이름 그대로 뭔가 그런 거랑 관련된 느낌을 주는 것들을 주로 한 게 법흥왕이다 라고 암기하시면 여러분들이 접근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1번 이사부를 보내 우상국 복속시켰다. 지증왕이고요. 참고로 이 이사부라는 인물은 진흥왕 때까지도 활동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단순하게 뭐 지증왕 이후 때는 아무것도 안 했다 라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2번 마리깐이라는 칭호를 처음 사용하였다. 내무랑 때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이사부란 인물은 이게 메인 키워드긴 한데 진흥왕 때도 뭐 도살성, 금연서 점령했다든지 아니면 대가야 정벌 때도 활동했었습니다. 그냥 그런 걸 좀 참고하란 거고. 3번 건원이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신라의 법흥왕의 경우에는 연호를 사용한 대표적인 왕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을 개편했다. 자, 지나칠 때 뭐 원화라던가 이런 키워드 나와가지고 조금 어렵게 썼는데 이게 진흥왕 관련된 키워드고요.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축목탑을 건립한 건 선덕여왕과 관련된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5번 가나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는 또 고대시대의 대표적인 빈출 주제인 삼국의 통일 과정을 다룬 겁니다. 이 유형은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접근할 필요 없고 기본적인 틀에서 이것 좀 암기하시면 되거든요. 뭐냐면 자, 대야성 전투를 통해 가지고 백제 의자왕이 신라의 대야성 공격해 가지고 김춘추의 가족들이 살해됐어요. 그래서 이 김춘추는 처음에
고구려의 보장왕에게 군사를 요청했었는데 이 보장왕이 뭐 중령, 마목현 등의 옛 땅을 돌려주지 않으면은 군사 안 빌려주겠다. 협상 실패해가지고 당나라 넘어가가지고 당태종과 나당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그 뒤부터가 본격적으로 중요한데 일단 백제가 먼저 멸망했습니다. 황산벌 전투 이후에 사비성 함락되면서 백제 멸망했었고 이제 백제가 부흥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흑지상지, 복신, 도침, 부여풍 이런 인물 나오고 백강전투도 이때 발생했었죠. 다음 고구려가 멸망했습니다. 당시에 이 연개소문 사망 이후에 지배층이 내분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이 평양성이 함락되면서 고구려 멸망했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의 부흥운동, 고연무, 건모잠, 안승 등의 부흥운동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당전쟁, 매소성 전투랑 기벌포전투. 자, 매소성, 기벌포전투 발생했던 거. 이 흐름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이 문제는 절대 틀릴 리가 없는데 이거에 대한 그런 암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제가 처음에 이번 회차의 경우에는 흐름형 유형의 비중도 높을 거라 했잖아요. 근데 흐름형 유형의 기본 틀이 이렇게 잘 나오는 그런 흐름형 유형에서 어떤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지 이런 것만 제대로 이해를 하더라도 틀릴 리가 없는데 저는 지금 뭐 제가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뭘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익숙하게 훈련을 해가지고 그리고 익숙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그냥 제가 이렇게 떠들면서 바로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를 완벽하게 해야만 문제를 푸는 건 아니지만 안 적더라도 최소한 문제를 봤을 때 이 사고가 돼야 되는데 라는 훈련이 돼야 이런 문제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흐름을 유형이 안 풀린다 이런 거에 대한 훈련을 스스로 했는지를 좀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문제 못 풉니다. 아무튼 자, 이 문제를 보시면 지금 일단 가의 경우에는 지금 황산에서 계백이 당시 뭐 당나라 뭐 신라 군사랑 맞서 싸웠는데 패배했다. 자, 지금 백제 멸망 관련된 시점이 여긴 겁니다. 황산벌 전투에 가져온 거죠. 자, 두 번째 나의 경우는 쉬워요. 그냥 기벌포만 보고서 여기 나당 전쟁 시점이구나 라고 접근하시면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 틀을 알고 있으면 백제 부흥운동이든지 고구려 멸망이든지 고구려 부흥운동이든지 이 세 개 중에 한 개가 나오겠구나 라고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의자왕이 윤충을 보내 대야성 함락했다. 여기죠? 이전이에요. 연개소문이 정변 일으켜 영유왕을 시해했다. 자, 연개소문 정변은 거의 대야성 전투 시점이랑 거의 맞먹긴 해요. 그러니까 연도적으로는. 뭐 근데 여러분들도 헷갈리지 안 되는 게 또 얘랑 뭐가 먼저 발생했고 늦게 발생했어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게 같은 연도 아니면 시점쯤 발생했더라도 얘랑 얘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연도라던가 시점 문제를 지역적으로 막 만들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연관성이 없는 것들 가지고 연도를 가르는 그런 더러운 문제는 안 냅니다. 3번 김춘추가 강을 건너가 군사동맹을 체결했다. 여기죠? 직전이에요. 자,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의 군대에 크게 물리친 거 삼국통일 훨씬 이전입니다. 자, 그래서 부여풍이 백강에서 왜군과 함께 당군이 맞서 싸웠다는 백제 부흥운동 관련된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6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왠지 이번에는 고대 시대 사회상 관련된 문제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예전의 차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고대 국가의 사회상 유형은 솔직히 말하면은 심화편보다는 기본편이 조금 더 좋아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게 심화편에서 문제를 내면은 같은 국가를 두고서도 좀 더 어려운 키워드를 활용해서 조금 접근한 차이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지 자체는 그렇게까지 엄청 까다로운 거 안 가져오는데 문제에서 조금 더 까다로운 키워드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튼 근데 제가 이 문제를 주목한 이유가 뭐냐면 72회 때는 고구려랑 관련된 사회상을 냈어요. 근데 73회 때는 신라랑 관련된 걸 내가지고 그럼 74회는 백제랑 관련된 거를 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이 한 번쯤 접근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 문제를 가져온 거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 1번 말고 일단 문제 먼저 보시면 일단은 여기서는 벼슬은 16풍계가 있고 좌평이라고 있어요. 좌평. 이 좌평은 백제 최고 관등으로서 이 백제는
육좌평이라는, 그러니까 지금을 치면 거의 장관급 되는 애들이랑 더불어서 16관등제를 운영했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백제는 오부오방지란 게 있는데, 특히 여기에 웅진성이란 걸 보고서 다른 건 몰라도 웅진? 백제 수도 중 하나 아니었나? 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걸 보고서 백제를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는 어려운 게 맞아요. 근데 웅진이 백제 관련된 거는 솔직히 알아야 됩니다. 이건 기본편도 공산성이라 해가지고 웅진 관련된 키워드 꽤 자주 오는데, 이런 것도 모르시면 심화편 접근한테 큰일 납니다. 아무튼 1번, 태학과 경당을 두어 인재를 양성한 건 고구려랑 관련된 사실이고요. 정사회의에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했다. 제가 일부러 정답은 기존 기출보다 조금 쉽게 가져왔는데 아마 실전 문제는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구려 제가회의, 백제 정사회의, 신라 화백회의,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정답 2번이고, 3번 도병마사에서 변경의 군사 문제 등을 논의한 건 고려시대 사실이고요. 상수리제도 실시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한 건 통일신라랑 관련된 사실입니다. 자,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 일상 등을 제한한 건 신라랑 관련된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고, 사실 골품 문제 자체만 놓고 보면은 신라부터 통일신라까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그 점은 좀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7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통일신라의 왕업적 문제예요. 자, 통일신라의 왕업적 문제는, 그러니까 언급이 되는 걸 좀 기준 얘기하면은, 자, 신문왕, 성덕왕, 경덕왕, 진성여왕, 한 이 정도. 여기 플러스로 하나 뺐는데 지금 다시. 자, 신문왕, 성덕왕, 경덕왕, 원성왕, 그리고 진성여왕, 이 정도 한 5명 외우면 거의 통일신라 왕 관련된 건 다 외웠다 봐도 되는데, 솔직히 직접적으로 가장 잘 나온 둘은 이 둘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잘 안 나온 이유가 뭐냐면, 성덕왕은 뭐 정전을 지급했다, 원성왕은 독서 상품까지 실시했다. 물론 경덕왕 경우에는 뭐 노급 부하라던가 아니면 그 불국사와 석굴에 건립되었다, 이런 거 다룰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왕업적 문제 풀 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왕업적 문제 나오려면은 그래도 그러니까 키워드가 비교적 많은 왕들이 조금 더 잘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좀 사고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앞에서 뭐 이런 식으로 뭐 김웅돌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국화가 설치했습니다, 구주를 정비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키워드가 많아야 어떤 회차선 이거 갖다 문제 내고 어떤 회차 이거 갖다 문제를 내고, 그런 식으로 좀 로테이션 돌릴 수 있는데, 키워드가 하나밖에 없는 왕은 여기서 이제 못 꺼내지? 약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많이 나오는 게 왜겠어요? 키워드를 다룰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더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런 사고를 접근해야 내가 보는 회차에서 어떤 게 더 잘 나오겠구나 라는 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좀 얘기가 딴 데로 빠졌는데, 아무튼 이 왕 때는 이 왕의 사위인 그 가족인 김운도의 반란을 진압했었고, 그리고 국립교육기관인 국가 설치했었고, 지방행정제도인 구주 오소경을 정비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신문왕과 관련된 사실을 다룬 걸 알 수 있고요. 자, 바로 볼게요. 1번 병부와 상대도 설치했다. 이게 살짝 아까랑 겹치긴 하는데 일단 법흥왕 관련된 사실이고요. 2번 석굴왕과 불국사를 조성하였다. 자, 이게 경덕왕 관련된 사실입니다. 자, 관료는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자, 이 통일신라 침략 때는 귀족의 권력 견제하고 왕권 강화를 위해 가지고 그런 토지 제도에 대한 개혁을 실시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요. 거칠부로 하여금 국사를 편찬하게 한 것도 진흥왕 때 관련된 사실입니다. 자, 관리 선발을 위해 독서 상품까지 실시한 건 원성왕과 관련된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8번 밑줄근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제가 이번에 이 문제를 좀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이게 각 시대별로 좀 잘 나오는 인물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근대사를 기준으로 하면은 솔직히 고려시대는 뭔가 대놓고 인물 유형이라고 낼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내가 정근대사라는 거 접근한다면 당연히 고대시대랑 조선시대에서 게임을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고대시대의 경우에는 솔직히 딱 2명만 기억하면 돼요. 누구냐면은 가장 직접적 인물로 잘 나오는 게 장보고랑 특히 최치원입니다. 여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패스하고요. 이따 다룰게요. 여기 이따가.
근데 고대 시대 경우 최치원이거든요. 자, 최치원의 경우에는 진짜 1년에 한 번은 어떻게든 언급됩니다. 무조건. 최치원이 안 나온 해외 시험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특히 인물 영어는 지금까지 매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최치원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물론 이후 회차에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최치원은 무조건 공략해야 돼요. 이건 회차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옛날에 한 합격률 40% 초반 나온 어려운 회차에서도 최치원은 나왔어요. 이 문제가 그거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난이도 무관하게 일단 외워야 여러분들 기본 점수가 확보되기 때문에 반드시 외우세요. 자, 아무튼 여기 보시면 이 인물은 당나라의 과거제에 합격했었고요. 격왕소설을 지어가지고 황소의 나라에 진압하려 했었고, 시문집인 개원필경을 지었다는 걸 보고서 최치원 관련된 키워드 쭉 나왔습니다. 자, 바로 보시면 1번 국업순례기인 왕호천축전을 지은 건 해초랑 관련된 사실이고요. 자, 진성여왕에게 정치개혁안인 시무십여조를 올린 게 최치원의 업적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고, 자,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무역 정리한 건 장보고랑 관련된 사실입니다. 자, 한자의 음과 훈을 차용한 이두를 정리한 거는 설총과 관련된 사실이고요. 자, 청방인물표를 지어 인지석방을 요구한 건 강수랑 관련된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9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거 얘기했는데, 이 고대 시대의 경우에 진짜 빈출 국가가 딱 하나 있다면은 저는 무조건 발해를 외우라고 합니다. 발해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서 발해는 그냥 무조건 나오는 국가인데, 왜 그러냐면 낼 수 있는 키워드가 겁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이거로 제가 언급 안 할 건데, 출제자가 어떤 문제를 내는지, 이게 회차에 관계없이 무조건 한 문제를 구성하기 위해서 내는 문제가 있다, 그걸 얘기한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낼 수 있는 키워드가 겁나 많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느 차때 이런 거 내고, 다음 차때 이런 거 내고, 이런 거 내고, 그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발의 경우에는 크게 사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국가 관련된 사실이라던가 아니면 특정 왕의 업적, 근데 얘는 좀 최근에 좀 잘 안 내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가끔씩 문화유산을 연계한 문제를 내는데, 직전에 때 이미 문화유산 관련된 거 내가지고 이번엔 여기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춰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진짜 어렵게 되면은 왕업적 문제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좀 이미 이전 냈어가지고 그렇게 가능성이 높진 않은 것 같아서 얘를 조금 더 주목해 볼게요. 그래서 일단 이 발해는 일본과 그런 외교 문서를 통해서 교류하면서 고구려를 개선했다는 좀 그런 의식을 표방했었고요. 그리고 발해 문왕의 딸인 정혜공주 무덤, 그리고 발해 무왕 때 장문을 중주 공격.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이 왕업적 문제를 좀 공략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조금 키워드를 구별해두세요. 제가 지금 적어드린 것들은 다 왕업적 관련된 것들인데, 특히 인왕과 대흥은 각자 무왕과 문왕이 쓴 연호입니다. 자, 바로 볼게요. 기억 육자평의 관제를 말하였다. 약간 제가 지금 키워드를 조금 비슷하게 구성한 것 같은데, 다음 회차부터는 조금 이런 부분을 제가 나름대로 신경 썼는데 조금 겹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조금 피해볼게요. 아무튼 육자평의 관제를 마련한 건 백제랑 관련된 사실이고요. 자, 니은 솔빈부의 말이 특산품으로 거래됐다. 자, 이 발의 다양한 특산품인데 한능검이 제일 좋아하는 발의 특산품은 솔빈부의 말입니다. 군사 조직으로 구선왕과 시정을 편성한 거는 통일신라랑 관련된 사실이고요. 서적관리와 문서 작성 등을 위해 문적을 설치했다. 이게 발해를 내면은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 키워드인데, 발해랑 관련된 키워드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국립교육기관인 주자감, 그리고 감찰기구인 중정대, 그리고 서적과 문서 등을 관리하는 문적원, 이 세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되는데, 이 문적원이라는 키워드가 조금 어려우시기 때문에 만약 이런 키워드가 아니더라도 만약 좀 킬러 선지가 나왔다, 그럼 선지 소급법을 통해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10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이 문제는 조금 제가 쉽게 가져오긴 했었는데, 자,
보통 고대 시대 이제 고려 시대로 이제 넘어갈 때쯤에 내는 문제가 뭐냐면 후삼국 시대예요. 근데 이 후삼국 시대의 경우에는 크게 후삼국 관련된 대표적인 인물과 이 후삼국의 통일 과정 관련된 문제를 냅니다. 근데 솔직히 후삼국의 통일 과정 관련된 문제는 이미 낼 만큼 포인트를 다 내가지고 솔직히 그렇게 잘 안 나오고요. 사실 인물용도 옛날 같았으면 무조건 외우라 시켰는데 지금은 솔직히 인물용도 출제율이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조금. 근데 또 안 나온다고 하기에는 최근에 또 그 나름대로 출제율이 좋아져가지고 공략을 안 할 수는 없겠다라고 보겠네요. 그래서 요즘은 좀 이런 경향인 거고, 어쨌든 간에 직전 회차에서 왕건 관련된 걸 이미 냈기 때문에 만약 이번 회차에 낸다면 특히 지난 회차 때 왕건과 궁예를 동시에 다 내가지고 만약 이번 회차 낸다면 제 생각에는 견훤 관련된 사실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이건 제 이상 방향이에요. 아무튼 이 문제도 대놓고 지금 견훤이 만들었다 라는 키워드 대놓고 줬고 후당 5월과 교류했다는 사실을 보고서 사실 접근 자체는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되게 쉽게 나왔는데 만약에 이 인물력 낸다면 좀 정답 키워드 살짝 낯선 걸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 1번 신라를 공격하여 경혜왕을 죽게 하였다. 자, 일단 견훤 관련된 외교 키워드 내면은 후당 5월과 교류했다는 사실과 신라를 공격해서 경혜왕을 피살시켰다. 이 두 가지 좀 외워두셔야 돼요. 특히 하는 것을 문제를 어렵게 내면은 5월과 교류한 뒤에 검교태보라는 관직을 받았다 라는 키워드 낼 수 있거든요. 좀 그런 거 정도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 1번이고 패전개혁을 목표로 정치도감을 설치했던 건 충무관과 관련된 사실입니다. 국호를 마지를 바꾸고 철원을 총도한 거는 궁예랑 관련된 사실이고요. 광평성을 비롯한 각종 정치기구 말하는 것도 궁예랑 관련된 사실입니다. 정계와 계백 요소를 지어 관리를 규범을 제시한 건 왕건과 관련된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1번 밑줄은 이 왕의 제의식이 있어서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고려시대 문제 다룰 거거든요. 자, 고려시대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다른 거보다 가장 먼저 고려시대의 전기 왕업종 유형부터 공략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거 내면은 왕건, 광종, 그리고 고려 성종에서 거의 90% 나옵니다. 거의 여기 선에서 엔가서 게임 끝나고요. 가끔씩 전기왕 흐름을 연기하기 위해 가지고 태조 왕건, 해종, 정종, 광종, 경종, 성종, 목종, 현종의 흐름을 쭉 내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현종만 가끔씩 왕업종 문제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외워두셔야 되고요. 물론 직전에 졌다 예를 들어서 성종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번 저 성종이 무조건 안 나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엔간에서 일단 다른 왕을 먼저 주목해보는 게 전략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서는 지금 준풍이란 연어를 썼다는 키워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려 전기왕 중에서 광종의 경우에는 광덕, 준풍 등의 연어를 썼다는 키워드가 너무 빈출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번 흑창을 처음 설치한 건 왕건과 관련된 사실이고요. 자, 12목의 지방을 파견한 건 고려 성종과 관련된 사실입니다. 전시과제도 처음 실시한 건 경종과 관련된 사실이고요. 관악진흥을 위해 양영고를 설치한 건 예종과 관련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 재정 기반 확보하고 당시 좀 호족의 그런 견제를 위해서 실시한 노비안건법이 광종 때 대표적인 정책 사례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12번 다음 대와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 자, 이 문제는 제가 이번에 처할 경우 좀 흐름형 문제가 좀 잘 나올 것 같다고 제가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그거에 필요한 가장 대표적 유형을 가져온 건데, 어떤 걸 가져오냐면 고려 중기 정치적 변동 흐름형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자겸의 난, 그 다음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및 반란, 그리고 무신정변이에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대표적인 흐름형 유형 중 하나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 같은 경우 이걸 암기하기 위해 가지고 이자겸의 묘는 무서워 이렇게 따서 외우라고 강조를 드리는데, 솔직히 이거 자체는 여러분들이 그냥
인물 키워드만 제대로 외우면 풀이하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사실형 유형어 나오면 가장 직접적으로 나오는 묘청 관련된 걸 조금 더 보충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서경천도와 금국정보화를 위해서 일어났고 연호를 1000개라는 대위구를 선포했고 신채호가 이런 평가를 남겼다는 걸 보고서 묘청의 난에 대한 걸 가져온 겁니다. 자, 1번 정동행성이 설치되었다. 자, 이거는 원 간섭기 때 일본 원정을 위해서 설치한 기구입니다. 자, 호족 세력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자, 이거는 통일신라 하대 때 나왔던 사회상이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아요. 자, 강동육주를 확보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데, 자, 이거는 거란의 1차 침입을 방어한 이후의 사실이에요. 당시 서희의 외교 담판의 결과인 거죠. 자, 이성계가 정권을 장악하는 결과를 가져온 거는 위화도 회군과 관련된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김부식이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출정하였다. 그래서 이 묘청인화는 김부식이 이끈 반란군에 의해서 진압되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13번 가나사의 시기에 있어서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최근 한능검에서 조금 잘 나오는 고려시대 대표적인 키워드가 무신정권이거든요. 근데 만약 무신정권을 어렵게 내면은 흐름형 유형을 공략하는 거예요. 특히 72회 때 그런 거랑 관련된 걸 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접근을 어려웠었는데, 자, 큰 틀로 접근하면은, 자, 이의방 정권. 자, 이의방 정권 때는 크게 김보당의 난과 조이총의 난이 발생했었고요. 그 다음에 정중부 정권 때는 진화에서 나왔었던 망소의 난이 발생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의민 정권. 자, 이의민 정권 때는 김삼이와 효심의 난이 발생했었고요. 그 다음에 최충원 정권 때는 만적의 난과 최광수의 난이 발생했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좀 제가 적어준 걸 외우세요. 물론 여기 망이망소의 난과 만적의 난이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외워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우 정권 때는 이연년 형제 난이라는 게 있었는데 뭐 이런 것까지는 솔직히 잘 몰라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뭐 이게 한능검에서 이연년 형제 난이 안 나왔던 게 아니어가지고 언급은 됐었어요. 그래서 좀 한번 봐두시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삼별초의 항쟁까지 좀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 흐름은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딱 한 나누는 게 어차피 무신정권 끝난 이후의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외워도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문제 돌아와서 보시면 여기 김보당의 난 나왔고 나와서 만족이 나왔으니까 여기랑 지금 여기가 나온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문제 시점에서는 뭐 정주보 정권 또는 이의민 정권 때 관련된 사실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1번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봉기한 거는 진성여왕 때 사실이기 때문에 통일신라죠. 이전이고요. 최후가 인사행정을 위한 정방을 설치했다. 제가 이번에 일부러 이렇게 집권자를 언급해가지고 조금 접근을 쉽게 만들었는데 아무튼간 이후고요. 망이망소의 난 등 하층민의 봉기가 발생한 게 이 시점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 이자건과 척준경이 반란을 일으켜 분거를 불태웠다. 자, 아까 제가 무신정변 이후에 무신정권이 이렇게 수립됐다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자겸이 나는 지금 아직 무신정권도 시작 안 됐었는데 당연히 될 리가 없겠죠. 이전이고요. 명예철령의 설치에 반발하여 요동정벌 추진했던 거 우왕 때 사실인데 이건 거의 고려 말기의 사실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4번 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거 있겠는데,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고려시대 외세방어 유형이잖아요. 고려 외세방어 유형은 그냥 거의 무조건 매번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는 유형인데 기본적으로 고려 말고 거란, 여진, 몽골, 홍건적 그리고 왜구의 흐름을 외우시고 각 외세마다 누가 방어했었고 뭐 전투사에 뭐가 있었고 그런 걸 조금 암기하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인물 키워드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이번 회차의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지난 회차 때 일단 왜구가 나와가지고, 근데 왜구가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가장 거란이 제일 잘 나오고 여진이랑 몽골이 조금 비슷한데, 근데 최근에 또 여진이 안 나왔어가지고 이번엔 조금 여기를 주목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윤관이 여기 정보라고 동북구성 설치했다는 거 보고서 여진과 관련된 사실 다른 거 알 수 있고요. 자, 윤관과 동북구성 나오면 무조건 여진입니다. 자, 1번 관군을 조직하여 침입에 대비한 건 거란에 대한 고려 대응이고요. 화통도감은 왜구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최무선 설치를 권유했었죠. 직전에 나왔던 거고, 강화도 도읍을 옮겨 장기항전을 준비한 건 몽골에 대한 고려의 대응입니다. 자, 대장도감 설치하여 8만 대장경을 간행한 거 역시 몽골에 대한 고려의 대응이기 때문에 신기군, 신복은 항막으로 구성된 별무만이 언급된 게 여진과 관련된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15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고려 경제 유형은 솔직히 지금까지 안 나온 회차가 그냥 사실상 없다 보셔도 되는 거의 극빈출 유형이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웠으면 이 유형 진짜 10초 안에 풀어야 돼요. 자, 고려 경제 유형은 첫 번째 공략법. 자, 10번 때, 자, 10번 때에서 경제가 언급됐다. 그러면 고려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문제 안 읽어도 보통 선지에서 90% 정도는 이런 키워드 나와요. 화폐 키워드로 건원중보, 해동통보, 활구, 자, 그리고 예성강 근처의 병난도, 아이고 잘못했다. 예성강 근처의 병난도, 그리고 시장 감독기구인 경시서 선에서 거의 90%가 풀리고요. 가끔씩 10% 정도 전지와 시지를 지급한 전시과랑 그리고 서적전, 다정 등의 관영상점을 운영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두시면은 엔간에서 고려경제 유형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지금 해동통보 나온 거 보고 사실 문제 키워드는 되게 쉬웠어요. 솔직히 여기는 제가 뭐 어렵게 내봐야 어렵게 낼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가볍게 넘길게요. 자, 그래서 이 해동통보 보고서 고려시대 대표도 화폐 냈으니까 고려시대인 거 알 수 있고, 1번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이 유통되었다. 자, 지금 여기서 끝났죠? 정답 1번이고요. 초량회관을 통해 일본과 교역한 거는 조선시대 후기의 사실입니다. 덕대가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한 거는 조선시대 후기고요. 역시 참고로 조선시대 전기의 외관은 연포, 제포의 외관이 대표적입니다. 자, 송상이 전국강제 송방 설치한 거 역시 조선시대 후기의 사실이고, 시장감독을 위해 동시를 설치한 건 신라랑 관련된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16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거겠는데, 직전에 저때 고려시대랑 조선시대의 기록 유산에 대한 게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차 이거 주목할까 말까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직전에 저때 안 나왔던 그런 기록 유산이 좀 있었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삼국사기랑 삼국유사예요. 그래서 이 삼국사기랑 삼국유사 중에서는 그래도 직전에 참 비슷하게 한 개 정도 연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랑 관련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의 경우 솔직히 삼국사 표랑 키워드랑 여기에 지금 신라, 고구려, 백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리고 왕명을 받아서 편찬한 역사서란 걸 보고서 삼국시대에 대한 역사서 중에서 왕명의 편찬에 의해서 나온 삼국사기를 고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1번 남북국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거는 발해고고요. 이 발해고가 정답은 안 돼도 진짜 잘 나와요. 사초,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편찬된 거는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이 키워드도 되게 잘 나오죠. 직접 회차 때도 나왔어요. 당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가 수록되었다. 이게 낚이기 쉬운데 삼국 사기에는 그런 설화 같은 이야기 안 씁니다. 자, 고구려 시조 일대기가 서사시로 표현된 거는 동명안편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에서 이미 힌트가 나오는데, 여기 본기, 열전, 지, 열전 이런 게 대표적인 기전체, 그러니까 인물의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나눈 거기 때문에 그걸 봤다면 이 문제 정답은 기전체 형식 서술이었다. 이걸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자, 17번.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 자, 제가 아까 처음 시작했을 때 이번에는 좀 문화유산 관련된 유형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를 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고대시대 아니면 고려시대 중에 불상이나 탑 같은 거 한번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72회 때 탑 관련된 문제를 고대시대 냈었고 고려시대 냈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솔직히 탑보다는 굳이 올해 시험에 뭔가를 낸다면 불상을 조금 더 주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불상 중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거 좀 가져온 건데 여기 은진미륵이라는 키워드를 보고서 논산관족사 석조미륵보사 입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조금 투박해 보이긴 하지만 약간 이 불상이든지 탁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특징이라던가 아니면 지역 관련된 키워드 이런 게 조금 잘 언급되기 때문에 그런 걸 주목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것들은 좀 공간이 좁아가지고 그냥 차례대 말로 설명드리면 일단 1번의 경우에는 고려시대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 열애자상입니다. 자,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 열애자상 고려시대 대표적 철불이에요. 2번은 파주 용밀이 마의 이불 입상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고려시대 불상을 구별하기 위해서 전부 다 고려시대 불상 사례만 가져왔습니다. 3번은 안동 이촌동 마의 열애 입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안 나오더라도 어차피 여기 있는 거 다 공부하시면 고려시대 불상 문제를 틀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불상 눈에 잘 익혀두시고 각 불상들 특징은 뭐 여러분들 교재라던가 그런 걸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4번 이거는 논산관족사 석조 미륵보사 입상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고 5번은 영주 부덕사 소조 열애사상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건 철불이고 얘는 뭐 그냥 파주 지역에 있다는 게 좀 특징이고 안동 이총문 이거는 제비원 미륵이란 별명이 있고 이거는 그 부석사 그 무량수전 부석사 무량수전에 있는 우리나라 최대 그런 가장 오래된 그런 소조 열애사상 이런 게 좀 특징 같은 걸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18번 밑줄은 그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최근에 그 고려시대 승려 유형이 안 나왔어가지고 이번 회차 때 약간 좀 문화 파트에 대한 비중을 높인다면은 고려시대 승려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에서 의천과 관련된 사찰인 흥왕사, 의천의 시호인 대각곡사, 왕족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의천이 창시한 종파인 천태룡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건 문제 키워드가 되게 많이 나왔어가지고 접근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솔직히 제가 모의고사지만 유형 자체에 주목했었지 여러분 실전에서 문제 풀 때는 여기 중에서 키워드 단 한 개만 주더라도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1번 화엄이승 법궤도를 지어 화엄 사상을 정리한 건 신라의 의상이고요. 불교 개혁 주장하며 수선사 결사운동을 조직한 거는 진울입니다. 선문연송지 편찬하고 유불일치서 주장한 거는 해칭과 관련된 사실이고요. 불교공전이나 주석을 모아 교장을 펼쳤다. 그냥 불교공전 관련 간행사를 담당한 건 의천과 관련된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고 보현시범가를 지어 불교교리를 대중에게 전파한 거는 균열랑 관련된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19번 다음 대에 등장하는 왕의 제의식이 있어서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제부터 슬슬 제가 조선시대 다룰 거거든요. 자,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크게 이 조선시대는 또 앞의 시기랑 다른 게 조선시대 전기 그러니까 조선 전기, 중기, 후기까지 나눠서 공략을 해야 되는데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게 전기고 그 다음이 후기고 가장 안 나오는 게 중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전기랑 후기 왕업적은 앵간한 회차가 다 나오는데 제가 굳이 여기서 우선순위 나눈 이유가 뭐냐면 전기 왕업적 경우에는 최대 2문제까지 나온 회차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주목하는 거예요. 후기를 2개 동시에 낸 회차는 제 기억에 거의 없어요. 근데 얘를 2문제 이상 낸 거는 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점수를 먹고 싶으면은 이런 것까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태종, 세종, 세조, 성종 이 넷을 조금 더 주목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조선 성종 때 그런 음악 관련된 서적인 압학계범을 완성했다는 걸 보고서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었고
자, 볼게요. 1번 지편들을 계승한 홍문관이 설치되었다. 그래서 이 조선 성종 때 만들어진 학술 연구기관이 홍문관에 설치됐다는 게 정답이고요. 2번 동국문헌 비고를 편찬한 역대 문물 정리한 거 영조 때 사실입니다. 일종의 문물 백과 사전이에요. 자, 문화부를 폐지하고 낭사를 사관원으로 독립시킨 거는 태종 때 관련된 사실이고요. 자, 삼남지방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설은 세종 때 관련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뭔가 세종 때는 우리나라 시점에 맞는 그런 책, 농사직설, 칠정산, 향약직선반 이런 것도 있고, 약간 성종 때는 특정 분야를 완성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뭐 경국대전, 악학개범, 동국여의 승남 이런 것들이요. 자, 그리고 현직 관리에게만 수도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한 건 세조 때 관련된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20번. 다음 주장이 공통적으로 제기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거겠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조선시대 대표적 흐름형 유형인 제가 사화를 가져온 거거든요. 사화. 자, 이 사화의 경우 당연히 여러분들이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잘못 적었네요. 을사사화. 이 4개의 사화에 대한 키워드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 무오사화, 갑자사화는 연산군 때, 기묘사화는 중종 때, 그리고 을사사화는 명종 때 발생했다. 이걸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각 사화가 발생한 원인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판단해가지고 제가 설명 더 안 드릴 건데,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 71회랑 72회 때 을사사와 관련된 걸 계속 냈었고, 무오사와 갑자사화는 73회 때 연산군 업적 문제로 조금, 업적? 역사적 사실 문제로 조금 나왔었거든요. 제위시기 문제로 정확하게. 그래서 제 생각에 지금 여기 세 개를 다 다뤘으니까 그나마 사화 문제를 언급한다면은 기묘사화 파트를 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추측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꺼내왔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공통적으로 기묘사화의 원인을 가져온 건데, 자, 보시면 이 조광조가 실시를 건의한 인재추천제도인 현량권 인해 가지고 신진 살인 세력들이 대거 등용됐었고, 전국공신 이미 10년이 지났는데 허위가 많다. 그러니까 이 중종반정의 공신을 조금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위훈삭제를 주장했던 거. 그래서 현량과 시지랑 위훈삭제를 계기로 이 조광조를 견제하기 위해서 발생한 기묘사과를 언급한 거기 때문에 중종 때 발생한 역사적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종이 즉위된 시점인 중종 반정과 명종 때 발생한 양제역 벽서 사건 사이 시점인 여기를 이렇게 고를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21번. 가라던 둘을 이런 순서대로 옳게 나눈 거 얘기했는데,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 좀 잘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동아시아 전쟁이라 할 수 있는 임진왜란이랑 병자호랑 관련된 내용이 한 80% 90% 무조건 나와요. 근데 직전 회차들에서 병자호랑 관련된 걸 이미 2번이나 내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번 회차에는 임진왜란 관련된 게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흐름형 유형이 좀 안 나왔어가지고 임진왜란 대표적인 전투 흐름을 조금 외우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뭐냐면 부동탄선, 자, 부산진, 동래성, 탕금대 전투, 그리고 선조의 의주 피란 끊고, 그 다음에 옥포해전, 한산도 대첩 끊고, 그 다음에 진주 대첩, 평양성 전투, 행주 대첩 끊고, 그 다음에 명량 대첩, 노량 해장 순으로 이런 식으로 흐름형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11글자 외우시면 여러분들이 흐름형 문제 절대 안 틀립니다. 이게 뭐 사촌이 당폰이 별 말 같지도 않은 것도 다 가져오는데 한능검선에서는 솔직히 이거 11개만 외워도 엔간해서 풀려야 돼요. 자, 볼게요. 자, 실제로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지금 탕금대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행주대첩 나왔죠? 그 다음에 명량대첩 나왔죠? 그리고 노량해적 나왔으니까 나가 다라 끝. 이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진이랑 순서 문제는 그냥 제가 강조하는 암기법 때려 박으시면 진짜 10초 안에 푸니까 괜히 뭐 어렵게 이해하지 말고 일단 이 앞글자 따가지고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어차피 우리 점수 먹으면 되는지 뭐 이거 뭐가 발생인지 정확하게 다 몰라도 문제 푸는데 무리 없습니다.
자, 22번. 가 궁궐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이 문제는 제가 문화 파트에 대한 그좀 대비를 위해 가지고 좀 일부러 가져온 건데, 최근 회차들을 보니까 그나마 덕수궁이랑 창덕궁이 나왔어가지고 이번엔 조금 다른 궁궐을 주목해봐도 될 것 같아가지고 그걸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일단 이 궁궐은 우리 왕조에서 수도를 세울 때 맨 처음 지은 궁궐이래요. 정궁이에요. 근데 임진한테 불타가지고 이 궁궐을 다시 짓는다는데, 그 다시 짓는 게 고종 때예요. 자, 이 고종 때, 고종 초기 때 누가 대신 짓고 있어요? 흥선대원군이죠.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의 경복궁 중건 관련된 내용을 지금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료의 출처도 가끔씩 출제자가 힌트로 줄 때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1번. 일제에 의해 동물원 등이 설치된 건 창경궁과 관련된 사실이고요. 도성내 서쪽 쪽에 있어 서골로 불린 건 경희궁과 관련된 사실입니다. 왕실 도서관인 규장각에 설치된 건 창덕궁과 관련된 사실이고요. 두 차례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된 건 덕수궁과 관련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 의해 시해된 의미사를 발사했던 게 경복궁 건천궁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23번. 가, 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눈 거 얘기했는데, 흐름을 유형에서 또 조선시대에서 좀 볼만한 게 환궁유형이에요. 환궁유형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접근을 좀 어렵게 하시는데, 꼬아서 보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이 한국은 경기갑, 이것만 좀 외우시면 돼요. 자, 경신왕국 때는 허적의 유학 사건을 계기로 남인들이 처벌받으면서 서인이 집권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자, 기사왕국 때는 송시열의 원자체법 문제, 그러니까 이 장희빈의 아들을 이 세자, 그러니까 원자로 체포하는 게 너무 이르다고 비판했다가 송시열 유배를 당하면서 남인이 집권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고, 이 갑술왕국 때는 원래 숙종의 원래 아내였던 인현왕후가 복귀를 하고 송시열도 관작을 회복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남인 세력 반대했다가 처벌받아가지고 다시 서인이 집권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 키워드만 외우면 끝나요. 그래서 더 어렵게 접근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약간 이 환궁유형 어려웠다면 이런 키워드를 못 외워서 그래요. 볼게요. 자, 가의 경우에 허정 나왔죠. 여기네요. 자, 나의 경우에 왕비가 보기했대요. 자, 인현왕후 보기 언급했었죠. 여기죠. 자, 그리고 다의 경우 송시열이 원자를 정하는 게 너무 이르다가 괜히 비판하다가 서인 출신 인물에게 털리게 된 거, 그런 거 고려했을 때 지금 가다나 순서되어 나왔기 때문에 그 점 고려했을 때 정답은 2번인 겁니다. 그래서 황궁유형은 이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으면 바로 끝납니다. 그래서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이 문제 한 개로 완벽하게 끝내시길 바랍니다. 자, 24번. 다음 주장이 제기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한능검 조선시대에서 가장 또 중요하게 볼 유형은 조선시대 후기의 사회상입니다. 그러니까 회차가 쉽던 어렵던 간에 어차피 이런 유형을 안 내고 문제를 내면은 여러분들 절대로 절대평가 시험에서 합격 못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는 유형들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 유형도 출제율이 한 90% 가까이 되거든요. 자, 볼게요. 근데 이 문제는 조금 문제 키워드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지금 은화라던가 연경과의 무역, 이런 키워드 어려울 거예요. 일단 이 조선시대 후기쯤에 이르러서 조금 은 같은 거 캐는 것도 좀 있었고, 연경과의 무역, 이게 이 연경이 당시 청나라 수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서 당시 조선시대 후기에 그런 외교 경제 상황을 다룬 건데, 아마 여기까지고는 접근 못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조선시대 후기의 실학파인 이익이 지은 성호사서는 알았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얘를 몰랐다면 이 문제 접근이 좀 까다로웠을 텐데, 제가 조금 힌트를 가져온 게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문제를 모르더라도 선지 갖다가 충분히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좀 생각해가지고 내가 도저히 못 풀 것 같아, 그럼 좀 다른 방법 어떻게 풀지, 이런 것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번. 담배를 밭에 심고 있는 농민. 자, 산풍잡무 관련된 거죠. 산풍잡무는 조선시대 후기의 대표적 사회상 키워드예요. 2번. 한글 소설을 읽고 있는 부녀자. 뭐 춘향전 아니면 뭐 그 홍길동전 이런 것들.
가능하죠? 3번 과정법에 따라 토지를 지급받는 관원은 조선시대 전기까지입니다. 시사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중인. 자, 이때는 중인, 평민 등 모든 신분들이 문화활동을 향유했었죠. 5번 물줄 자금으로 광산을 경영하는 덕대. 자, 이것도 조선시대 후기의 사회상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25번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제가 이번에 문화 파트를 조금 더 주목하다 보니까 특히 실학파 관련된 내용도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주목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가져왔는데, 가의 인물의 경우에는 청나라를 기행한 뒤에 지은 기행문이 북하기를 저술한 박제가고요. 나의 경우에는 국가에 대한 개혁 방안을 제시한 정약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의사문답에서 무한우주론 주장한 것은 홍대용과 관련된 사실이고요. 2번 양반전에서 양반의 위선과 무능을 지적한 건 박지원과 관련된 사실입니다. 서원 출신으로 규장과 검서관에 임명된 것은 박제가와 관련된 사실이고요. 자, 4번 마가를 통해서 홍역에 대한 지식을 정리한 거는, 자, 이 정약용이 약간 의학 관련된 서적을 만든 거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고, 연행사의 일원으로 청해 다녀와 연행로 남긴 건 정약용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사실 여기 있는 내용 자체가 이걸 연결해준 힌트인데 나의 인물이 아예 해당이 안 됩니다. 자, 26번 가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아까 제가 언급했었던 조선시대 후기의 왕업적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의 경우엔 조선 숙조, 그리고 영조, 정조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솔직히 여기 선에서 거의 90% 이상 나옵니다. 자, 볼게요.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이 관리들에 대한 재교를 담당하는 초계문신제를 시실한 게 핵심 키워드예요. 그래서 초계문신제 관련된 정조랑 관련된 거 다룬 거고요. 1번 수도 방문을 위하여 금이용을 창설한 거는 조선 숙종과 관련된 사실입니다. 대외관계 정리한 동문이고를 가능했다. 이 정조 때 만든 외교 문서집이 이거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에요. 제가 문제 키워드 너무 쉬워가지고 정답 키워드는 조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3번 이인좌 중심으로 소론 세력 등이 난을 일으킨 건 영조와 관련된 사실이고요. 청의 요청으로 나선정벌의 조총부대를 파견한 건 효종 때 관련된 사실입니다. 5번 각 궁방과 중앙관서의 공로비 6만여 명을 해방시킨 건 순조 때 관련된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27번 가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보시면 이 종교 말고, 그러니까 문화 파트 외에도 사회 파트를 좀 어렵게 내려면은 조선시대 후기에 종교 유형을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유형이 최근에 거의 안 나왔어가지고 만약에 진짜 난이도 높인다면 이걸 한 번쯤은 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는 조금 난이도 높인 케이스인데, 자, 보시면 황사영이 쓴 백서예요. 그러니까 이 비단에다 쓴 글인데, 당시 이 백서에는 이 신유박해를 계기로 베이징에 주재하는 그 프랑스 선교사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지금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데 그 본국에 연락해가지고 함대를 갖다가 좀 조선 좀 때릴 수 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편지를 보낸 게 이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파트를 조금 어렵게 되면은 문제에서 이런 걸 좀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신의 박해, 신유 박해, 병인 박해 순서 문제를 낼 수 있는데, 이때 각자 어떤 인물들이 희생되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자, 신의 박해의 경우에는 권상현, 윤지충, 신유 박해는 이승훈, 정약용, 그리고 이 신유 박해를 직후에 황사영 백서 사건이 발생했었고, 병인 박해 때는 뭐 남종삼이랑 베른의 주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미륵불이 세상을 구한다고 예언했다. 이거 그냥 말 그대로 민간 신앙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천주교랑은 관련이 없고요.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경전하는 것은 동학과 관련된 사실입니다. 프랑스와의 조약을 통해 포교가 허용되었다. 제가 이 문제는 좀 킬러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정답을 조금 많이 꼬았는데, 자, 이 조불소 통상조약을 계기로 기존에는 이 천주교에 대한 포교가 거의 허용이 안 됐었는데, 이 조불소 통상조약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본격적으로 허용되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아마 답이 좀 어려울 수 있어가지고 소고법을 통한 풀이가 좀 필요했었고요. 박중빈을 중심으로 새생활 운동을 전개했던 거는 원불교랑 관련된 사실입니다.
마을 속에 한우님 모시는 시천주를 강조했던 건 동학과 관련된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28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인물령 제가 아까 8번쯤에서 고대시대 인물 다뤘었는데 이제 조선시대 인물 파트 좀 다루면은, 조선시대도 약간 1년에 한 번쯤은 무조건 나온다 싶을 만한 인물들 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조선시대 전기의 경우에는 정도전이고요, 중기의 경우에는 이황과 이이고요, 후기의 경우에는 김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가 제시한 인물들도 1년에 한 번쯤은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거의 무조건. 어떻게든 얘네들 중 한 명은 나와야 돼요. 근데 이미 정도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엔 여기를 조금 더 주목하는 게 좋겠다는 의미에서 여기를 가져온 거고요. 자, 군주의 노래 이렇게 도식을 표현한 이와 관련된 키워드 나왔기 때문에 이걸 바탕 한번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기대승과 사당칠정 논쟁을 전개했다. 약간 성리학을 두고서 학자들끼리 학문적 논쟁을 전개한 거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요. 양명을 연구하여 강화합화 형성한 건 정제도입니다. 약간 조선시대 인물 파트 다루면 이건 진짜 거의 매번 오답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3번 기초봉사를 올려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세운 건 송시열과 관련된 사실이고요. 해주향을 시행하여 향촌교화를 위해 노력한 건 이이랑 관련된 사실입니다. 가래집남을 저술하여 예약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정리한 건 김장생과 관련된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제가 정답을 조금 어렵게 만들긴 했습니다. 자, 29번 밑줄은 기억의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드디어 이제 근현대사 넘어왔는데, 근현대사에 넘어올 때는 여러분들이 개항기 전기의 외세 침입 유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병인양요랑 신미양요 관련된 걸 좀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병제 병호신척 운강, 그러니까 병인 박해, 제너럴 시어머 사건, 병인 양요, 오페르 도고 사건, 신미양요, 척하위 권리, 운요 사건, 강화도 조약의 순서를 암기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병인 양요는 병인 박해를 계기로, 신미양요는 제너럴 시어머 사건을 계기로 발생했다. 이걸 외우신 것도 중요하죠. 자, 문제에서 프랑스인 주교 2명과 선교사 9명을 희생시킨 사건, 병인 박해랑 관련 내용 다뤘기 때문에 지금 문제의 내용은 병인 양요랑 관련된 걸 다룬 거고요. 자, 1번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었다. 인술미 봉기랑 관련된 사실입니다. 신유박해로 많은 천주교도가 처형되었다. 아까 다뤘었던 황사벽사 사건의 원인이 이걸 할 수 있겠죠? 운효가 강화도 영동도 공격했다. 지금 순서상으로 지금 훨씬 이후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고요. 한성군 부대가 문수산성에서 항전하였다. 보통은 양원수가 정족산성에서 항전하였다. 이걸 다루기 때문에 2번 약간 좀 정답 비틀어봤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 오페르트가 남영군묘 도구 시도한 것도 병인 양요보단 이후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30번 밑줄고 이 사건의 영향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가 원인이 되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고 흥선대원군이 납치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개항기 전기의 대표적인 사건으로서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얘도 회차 난이도 관계없이 좀 잘 나오는 키워드인데, 최근에 갑신정변 관련된 게 나와가지고 이제 이모군란 관련된 걸 조금 더 주목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 일어났다. 이 키워드가 너무 중요해요. 1번 김윤식이 청해 영선사업 파견되었다. 관련 없습니다. 오히려 이모군란을 계기로 돌아왔어요. 얘네들. 어제원 부대가 광성보에서 항전한 건 신미양요랑 관련된 사실이고요. 전기 과정에서 홍범사조가 반포된 건 2차 가보 개혁 관련된 사실입니다. 통리기 무화문이 설치되는 계기가 된 거는 이모군란 이전이기 때문에 관련 없어가지고, 이모군란의 결과 청나라가 내정 간섭과 재정 외교 이런 걸 간섭을 하기 위해 가지고 마젠창과 웰렌도르프를 고문을 파괴했다는 사실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가 최근 기준에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모군란 좀 어렵게 다루려면 이런 것들을 좀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1번 가나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거 제가 지금 문제를 잘못 만들었는데 그냥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일단 가조약의 경우에는 일단 미국 상인이 상성과 조선을 와서 무역할 때는 세금을 바쳐야 한다 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이 관세에 대한 규정을 다룬 이거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입니다. 자, 나의 경우에는 자, 조선국에서 가뭄, 홍수, 전쟁 등으로 뭔가 쌀이 부족할 경우에는 일시 쌀 수출을 금지할 때 일본 영사관에게 통지를 하라 라는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위에 건 미국에 대한 관세를 다룬 이걸 다룬 거고, 밑에 거는 방공령에 대한 내용을 다룬 거기 때문에 조일 통상 장정을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1번 갑신정비 영향으로 체결된 거는 대표적으로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이 있습니다. 방공령 시행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다. 지금 여기 나와있잖아요, 대놓고. 그러니까 이걸 해석했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당연히. 3번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이 주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제물포조약이죠. 일본이 재정 고문을 두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거는 1차 한일 협약입니다. 러일 전쟁 때 체결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제가 조금 독특하게 만들었는데 최애국 대회의 조항이 들어있다. 그래서 조민수호 통상조약에도 최애국 대회 규정되어 있고 조일 통상 장정에도 최애국 대회 규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됩니다. 자, 32번 밑줄근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계양기 파트에서 제가 먼저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유형은 딱 하나예요. 계양기 개혁 파트거든요. 이 파트는 솔직히 출제율도 거의 8, 90% 이상 나오는 유형인데, 이 문제를 주목한 이유가 넓게는 3문제까지 나온 회차들이 있어가지고 소위 가성비가 좋은 파트예요. 그래서 요즘 내는 걸 보니까 아마 이번 회차 3문제까지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어쨌든 간에 이 유형 자체를 일단 알아둬야 여러분들이 점수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유형 자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좀 주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지금 궁극기무처에서 회의를 했다는 거랑 총재 김홍집이란 키워드 보고서 1차 가보개혁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궁극기무처 설치하고 총재가 김홍집인 건 1차 가보개혁, 궁극기무처를 폐지하고 김홍집, 박용효, 연림 내각의 경우에는 2차 가보개혁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1번 태양열 공식적으로 채택한 건 의미개혁이고요. 양전사업을 실시하여 지게를 발급한 거는 광무개혁이랑 관련된 사실입니다. 자, 지방행정구역을 8도에서 2, 3부로 개편한 거는 2차 가보개혁과 관련된 사실이고요. 4번 청해 연호 쓰지 않고 개국기년 사용했다. 그래서 개국기년 연호가 나온 건 1차 가보개혁 관련된 사례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1차 가보개혁 때는 개국기년, 그리고 의미개혁 때는 건양, 그리고 광무개혁 말 그대로 광무, 이 차이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5번 교육의 기본 방향 제시한 교육 입국도서를 반포한 것도 역시 2차 가보개혁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33번 가, 다를 이러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 자, 이번 파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번 회차는 소위 그런 흐름형 유형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랑 관련된 기출을 좀 위주로 가져왔거든요. 자, 계양기 파트에서는 이 파트도 좀 대표적인 흐름형 유형인데, 좀 어떤 흐름을 가져오냐면, 자, 청일 전쟁이 발생했어요. 동학농민운동 발생하던 중에 그때 일본이 승리하게 되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으면서 당시에 배상금 지불과 랴오뚱 반도를 일본에게 할애할 것을 규정했어요. 그래가지고 독일, 프랑스, 러시아 3국이 간섭을 해가지고 이 랴오뚱 반도를 일본이 청나라에게 돌려주니까 당시에 국내에서 칠러 내각이 형성되려 해가지고 이에 반발해가지고, 여기부터 중요한데, 경복궁 건천궁에서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의미사변이 발생했었고, 이 일본의 주도로 의미개혁이 발생했었고, 그러니까 일본이 주도했다보다 간섭해가지고, 그리고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아관파천을 통해가지고 도망갔어요. 근데 나중에 덕수궁, 경운궁 황궁해가지고 광무개혁, 그러니까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광무개혁을 실시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기 있는 키워드 겹쳐가지고 제가 이걸 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이 어차피 모의고사면은 이거를 문화 파트로 접근해보고
흐름형 유형으로 접근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이거랑 관련된 내용은 동시에 두 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절대 까먹은 게 아니라 일부러 어차피 제가 만든 모의고사면은 한번 이런 식으로도 좀 다른 각도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이 키워드는 제가 2번 썼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지금 문제 내용을 보시면 가의 경우에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렇게 거처로 옮긴 아관 파천을 다룬 거고, 여기 지금 신민에 앞서서 머리를 짠 단발령을 얘기한 여기 의미개혁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일본 자객이 왕후를 이렇게 시해하는 의미사변 나왔으니까 순서는 다 나아돼가지고 5번이 정답입니다. 자, 3, 4번 가 단체 활동 옳은 것. 이 문제는 앞서 말한 계양기 개혁 파트랑 조금 연결된 내용인데 왜 그러냐면 여기 나와 있는 단체인 독립협회의 경우에는 광무개혁 초반 시기랑 좀 걸치거든요. 극초반. 그래가지고 약간 대한제국과 연계해서 조금 암기를 해볼 만한 단체인데 얘 자체가 계양기에서 신민회보다 빈출도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애국계몽 운동 단체보다 이 독립협회 자체가 빈출도가 꽤 좋기 때문에 이 단체 활동 키워드를 반드시 암기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일부러 난이도를 고려해가지고 이번 조금 어려운 사료를 가져왔는데, 자 보시면 박정향을 대통령으로 윤치호를 부통령 해가지고 나라의 체제를 공화정치 체제로 바꾸려고 한다고 꾸며서 폐하께 모함하고자 한 것이라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분들이 사료의 맥락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단체는 나라의 체제를 공화정치 체제로 바꾸려고 한다고 꾸며서 폐하께 모함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단체는 정확하게 입헌군주제를 지향했어요. 근데 공화정치 체제를 한다고 오해를 받아가지고 한국협회에 의해서 해산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맥락 자체가 공화정치를 한다는 오해를 유도했다. 이 맥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어야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이거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료 맥락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자, 1번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운동을 주도하였다. 대한자강회입니다. 2번 영은문이 있던 자리에 독립문을 건립하였다. 이 단체의 대표적인 자주활동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고요. 외교활동 펼치기 위해 구미위원부를 설치한 건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4번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독립공채를 발행한 것도 역시 대한민국 임시정부고요.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여권통문을 발표했다는데 이 여권통문이 발표된 시기가 독립협회 활동한 시기랑 거의 맞먹긴 하지만 이거는 서울 북촌 양반의 여성들, 그러니까 그 아내들이 발표한 거지 이 단체랑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35번 다음자 유사한 상황 이후의 사실로 오는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제가 원래 기존 기출보단 조금 쉽게 변형했어요. 대신 여기 나와 있는 흐름이 여기 나와 있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처럼 이것도 계양기 파트 대표적 흐름형 유형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반드시 암기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좀 가져온 건데, 보시면 자 이건 어떻게 시작하냐면, 자 러의 전쟁이 발생했어요. 이 러의 전쟁이 발생하던 중에 한일 의정서랑 1차 한일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일본이 군사적 요충지를 확보하고 동시에 외교고문 스티븐스랑 재정고문인 메가타를 국내에 파견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일본이 이기게 되면서 여기 지금 문제 나와 있는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해가지고, 자 이 일본이 이 대한제국 우리나라에 대한 뭐 정치적, 군사적, 뭐 경제적 온갖 간섭을 하던지 말던지 간에 이 러시아는 어떤 관여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걸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한제국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일제는 당시에 을사늑약을 체결해가지고 통감부를 설치하고 외교권을 박탈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이거에 대한 일종의 저항 활동 같은 게 발생했었는데, 대표적으로 을사의병이 발생하던지 헤이그 특사를 파견해가지고 네덜란드 만국 평화회의에 뭐 이준, 위종, 이상설인 등이 뭐 을사늑약의 부당성에 항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제는 우리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해산된 군인의 일부가 의병에 합류해 가지고 정미의병으로서 13도 창의군과 함께 그 당시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는 등 그런 활동을 펼쳤었고, 마지막 후에 했었어도 결국 실패해가지고 기유각서 등을 통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법권들 박탈당한 뒤에 한일 병합조약으로 우리나라의 그런 주권을 완전히 일본에게 양도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이 아마 제가 봤을 때 74회 때 한 개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설명이 길었었는데, 아무튼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포츠보스 조약의 핵심 조항이란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1번. 최익현이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원래 이 기존 기출에서는 이 을사의병 관련된 걸로써 이게 을사의병이 3명 있어요. 크게 누가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최익현 외에도 플러스로 민종식이랑 신돌석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민종식을 잘 몰라가지고 아마 이때 나왔을 때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난이도를 조금 낮춘 이유가 어차피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가지고 그 틀에 맞춰가지고 좀 내용을 외우라 라는 좀 의도 담았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자, 스티븐스가 외교 고문으로 부임한 거는 이 러의 전쟁 중이기 때문에 시기가 이전이고요.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한 것은 1885년인데 이때는 1905년이기 때문에 시기 훨씬 이전이고요. 동학농민군이 우금치에서 광군 및 일본군에 맞서 싸운 거, 동학농민 운동은 이쯤 가야 돼요. 훨씬 예전입니다. 자,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일본에 제공하는 한일 의정서를 체결한 것도 여기 시점에 걸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36번. 밑줄은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애국계몽 운동 단체 중에서 이 잘 나온 단체가 보안회랑 신민회가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어차피 시험 문제를 내면 엔간에서는 얘가 나와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신민회를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신민회 관련된 뭐 서간도 지역 독립운동 단체인 뭐 신흥강서소, 그러니까 다들 신은 무가 같구나, 아니면 이거 자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좀 반드시 외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보시면 야, 여기 태국서관, 이 신민회가 계몽서적 보급을 위해 설치한 서점과 더불어서 안창원 선생님이 세운 대성학교, 이승원 선생님이 세운 오산학교, 이런 걸 보고서 아, 신민회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기억. 일제가 조작한 배고인 사건으로 와야 되었다. 이 신민회가 해산된 원인이죠. 맞는 내용이고요. 중초원 개편을 통해서 의회 설립을 추진한 거는 독립협회랑 관련된 사실입니다. 양기탁, 이승훈 등이 비밀교섭 조직했다. 대표적 인물이죠. 정답은 그래서 2번이고요. 배제학당을 세워 신학문을 보급하고자 한 거는 어떤 단체라기보다 그냥 미국인 선교사인 아펜젤러인데, 이게 오더선지로 되게 잘 나와가지고 얘는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일제감독기.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모습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는 제가 솔직히 난이도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10년대는 공포랑 관련된 키워드 외에는 토지조사 사업 그리고 회사력만 제대로 기억하면은 문제 푸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10년대는 솔직히 제가 어떻게 어렵게 만들려 하더라도 그 경복궁에서 발생한 조선물산 공진회가 1915년에 개최됐다, 이거 외에는 딱히 이 파트에서 제 난이도 높이기 위해서 가져올 수 있는 키워드가 그냥 없다 보셔도 돼요. 아무튼 내용을 보시면, 자, 즉결은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진술 듣고 증비에 취한 후 곧바로 언도해야 된다. 이걸 조금 전문 용어로 말하면 범죄 즉결례예요. 그러니까 뭐 니 뭐 사형, 아니면 니 5년 징역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재판을 안 하고 그냥 바로 니 징역 몇 년이야 이렇게 다 때려박는 그런 정치를 한다는 거고, 이때 당시에 조선인에게만 적용된 형벌인 태형, 이런 걸 보고서 아, 문제 제시된 시점이 무단 통치기구나,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1번. 회사를 공포했다. 이 시기에는 우리나라의 그런 회사, 경제활동에 대한 탄압이 있었죠. 정답 1번이고요. 국가총동원법이 지정된 거는 민족 말살기입니다.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된 거는 이른바 문화통치기고요. 삼미증식계획이 실시된 시점도 시작점만 보면은 문화통치기입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것 좀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1908년에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무단 통치기보단 조금 앞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38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는 직전의 차에서 광주 학생운동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국내 항일운동에 대한 것도 좀 공략을 해둘 필요가 있는데, 크게 3.1운동, 60만세 운동, 그리고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직전에 차 때 이미 이게 나왔었고, 솔직히 제가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2연속 나온 회차는 못 봤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3.1 운동 정도는 최소 2번 연속 나온 적이 좀 많아요. 그리고 가장 키워드가 많기 때문에 다른 운동들에 비해서 가장 출제율도 좋아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이번에 저는 3.1 운동 아니면 60만세 운동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좀 경향적으로 봤을 땐 3.1 운동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평소 기출을 봤을 때 좀 잘 못 봤을 만한 키워드를 조금 위주로 가져왔어요. 보시면 일단은 뭐 독립만세 운동 나왔으니까 또 항일운동 다룬 건데, 여기에 플러스로 윌슨 대통령이 주장한 약소 민족주의 자결권이 실현되었다. 그러니까 3.1 운동이 발생한 국제적인 원인으로서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실현이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이랑, 그리고 당도하자 붕어하신 고종에게 조의를 표하고 잠시 멎었대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고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이 3.1 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파악할 수 있고, 이건 여러분들 좀 주목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스코필드 기고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스코필드라는 인물은 3.1 운동 당시에 발생한 제암리 학살 사건의 참극을 외국에 보도한 영국인이에요. 그래서 이 스코필드는 한능검에서 3.1 운동 관련된 인물로서 언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혹시라도 시험 문제 나오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1번.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중단되었다. 자, 이거 되게 낚시도 잘 나오는데 이거는 통감부가 아니라 조선 총독부가 나와야 됩니다. 2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 자, 3.1 운동의 영향은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 도지적인 독립운동 필요성의 모색과 더불어서 이른바 문화통치로 통치 방식이 변하는 계기, 얘를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정오의 선언을 발표하는 데 영향을 준 건 60만세 운동입니다. 자, 대한민국 신보의 지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확산된 거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자, 마지막. 성진이와 각 학교 독서회에 전국적으로 확산된 거는 광주학생 항일운동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39번. 가 지역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있겠는데, 이 국외 항일운동 유형도 출제 비중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이 유형의 경우에는 좀 여러분들이 좀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해야 되냐면, 이게 크게 지역이 잘 나오는 거 위주 얘기하면은 간도, 연해주, 미주, 이 셋이 좀 잘 나오고요. 조금 출제율이 낮은 지역들이 일본,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도쿄, 상하이, 그리고 멕시코예요. 근데 솔직히 얘네들은 엔가에서 나올 확률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주목해야 되는데, 간도 최근에 나왔고요, 연해주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번 회차에 낸다면 아마 북간도 아니면 미주를 조금 더 봐두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나마 공부를 했으면 알만한 키워드가, 여기까지도 진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아시는데 아마 여긴 잘 모른다 치더라도, 장인한 전명훈이 미국인 친일파인 스티븐스를 저격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했어야 미주 지역인 걸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1번. 건어회를 조직하고 신문을 발행한 건 연해주 지역 관련된 사실이고요. 한인자치기구인 경학사가 설립된 거는 서간도 지역과 관련된 사실입니다. 민족교육을 위해 서전서숙을 건립한 거는 북간도 지역과 관련된 사실이고요. 유학생 등을 중심으로 28독립선언서를 발표한 건 도쿄 지역과 관련된 역사도 사실입니다. 5번. 독립군 비행사 양성을 위한 한인비행학교가 설립되었다는데, 이게 지금까지 정답 키워드 나온 적이 없거든요. 이게 뭐냐면 윌로스 비행학교란 거예요. 미주 지역에 약간 대한민국 임시정부 연계해가지고 한인 비행사 양성을 위해 설립한 학교인데, 만약에 이 미주 지역을 진짜 어렵게 된다면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대한인국민회 아니면 대조선국민군단, 이거 왜 좀 이런 키워드를 꺼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난이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이 키워드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40번. 밑줄근 회의가 개최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거 얘기했는데,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일제감독 파트에서 출제 비중이 정말 좋은 단체예요. 물론 최근엔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주목해야 될 단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찾은 유독 흐름형 유형을 주목하다 보니까 그거랑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중심적으로 보려고 가져왔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그 상하이식이랑 충칭식에서 잘 나오는 그런 연도가 좀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상하이 시기의 경우는 1923년에 국민대표회의, 그리고 1925년에 이상용 국무령 취임, 이가 있고요. 그리고 충칭시기의 경우에는, 자, 충칭시기의 경우에는 1941년에 삼균주의를 기초로 한 건국강령 발표와 대일선전 포고, 이 두 가지를 조금 연도 키워드 내기 좋아요. 그래서 약간 이것들은 연표 문제를 공략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를 미리 해두시면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한 문제를 거의 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키워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좀 이런 문제를 지향하는 스타일이라 아마 나올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이기는 하되, 그래도 암기를 해둬서 나쁠 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시점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침체에 빠지자 독립운동의 새로운 활로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가지고 상하이에서 개최된 회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걸 고려된 게, 자, 이미 상하이에서 개최했던 거는 시점상으로 1932년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 시점 이후는 여기서 고를 필요가 없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창조파와 그 개조파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처리를 두고 대립을 했다. 그걸 보고서 국민대표 회의를 뽑았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키워드 접근할 수 있었고, 이 국민대표 회의를 결과 국무령 체제로 개편하면서 이상용 국무령이 취임했다.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41번. 가 단체 활동 옳은 것. 일제감정기 단체 중에서 출제율이 좋다고 할 수 있는 단체가 의열단이나 한인애국단이 있거든요. 근데 직전에 차에서 이미 한인애국단이 나와가지고 아마 올해 중에는 의열단을 조금 더 끌고 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대표 인물인 이 박재혁 의사의 경우에는 부산경찰서에 폭탄 투척을 했었고, 그리고 김원봉 단장이 활동했다는 걸 보고서 의열단을 유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1번. 중광단을 조직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한 거는 대종교랑 관련된 사실이고요. 한글 맞춤법 통일한 거 표준어를 제정한 거는 조선어 학회와 관련된 사실입니다. 상균주를 기초로 한 건국강령을 발표한 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랑 관련된 사실이고요. 단원이 김상옥이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그냥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 의였다는 경우에는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 박재혁, 이 단원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한인애국단의 경우에는 이봉창, 윤봉기 의사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걸 제대로 암기하고 있었냐라는 걸 조금 주목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이봉창이 도쿄에서 일왕이 탄 마차를 향해 폭탄 던졌다.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비교하시는 게 중요했습니다. 정답 4번이에요. 자, 42번. 다음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한능검에서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될 관문은 지역사죠. 솔직히 이건 1급 준비하는 사람도 아닌 이상은 몰라도 되는데, 물론 1급 준비하는 사람도 이거 틀린다고 해가지고 뭐 1급이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고득점을 위해서는 얘는 반드시 극복해야 될 관문입니다. 근데 이 지역사 유형은 솔직히 말하면은 옛날 같으면 거의 매번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출제율이 요동쳐요. 언젠 안 나오고, 언젠 나오고, 언젠 2번 내고, 언젠 안 내고, 그것도 있고, 어쩔 때는 메인 지역, 그러니까 뭐 부산이던지 개성이던지 평양이던지 이렇게 조금 들어봤을 만한 지역들을 많이 내는데, 최근에 뭐 창녕도 나오고 뭔가 변수가 너무 심해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이걸 만드는 저마저도 지역사 유형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디 찝어낼지 저도 솔직히 장담을 못하긴 해요. 죄송하지만.
이거는 제가 어떻게 분석하더라도 여긴 너무 지금 출제자가 지 원하는 대로 내고 있는 파트여가지고 법칙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공략할 거면은 그나마 일단 메이저한 지역 키워드라고 외우자 라는 생각으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출제도 이제 기출 많이 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개성이던지 전주던지 부산이던지 평양이던지 이런 지역 내버리죠. 그러면 어차피 냈던 키워드 또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맞게 기존 기출의 내용들 공부했으면 공략하기 자체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런 운빨로서 접근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문제 키워드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앞에 나왔던 내용과 조금 겹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모의고사 구성한 이유가 최대한 같은 키워드 두고서도 조금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게 푸는 게 이번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구성해봤는데, 아마 다음 회차 때는 좀 이 방식을 피하고 좀 다른 식으로 구성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무튼 자, 여기 동삼동 패통 아까 제가 첫 문제 다뤘던 건데, 이 신석기 시대 유적지, 그리고 정발은 아까 제가 임진왜란 문제 다뤘을 때 부산인연도 관련된 인물이 정발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백산상에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었던 안희 선생님이 세운 회사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 당시에 부산은 임시 수도가 되었었죠. 그걸 보고서 여기는 지역은 부산 지역이구나 라고 유추할 필요 있었습니다. 1번, 내상이 무역활동을 전개했다. 자, 내상은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상인입니다. 일본과 외교활동을 무역활동을 주도했었죠. 정답 1번이고,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된 건 서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건 덕수궁 키워드였는데 또 지역사를 보면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3번, 인조가 피신하여 청군과 항전을 전개한 거는 자, 경기도의 남한산성입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 여러분들 반드시 외워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병자호랑 관련된 거고, 4번, 홍건적의 침략 당시 곤민왕이 피랑한 곳은 안종, 복주 그쪽입니다. 안동. 그리고 노동자 강주룡이 을밀대 지붕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건 평양 지역과 관련된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43번, 밑줄근 시기에 시행된 일제 정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앞서 다뤘었던 건 무단통치기라면 이번엔 민족 말살기인데, 이게 일제 사회성 유형이 크게, 이것도 아까 제가 설명을 좀 못했어가지고 제가 지금 보충드리면은 크게 무단통치기, 이른바 문화통치기, 그리고 민족 말살기가 있는데, 출제 비중을 보면은 민족 말살기가 당연히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무단통치기, 그리고 가장 안 나오는 게 문화통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이 없으면 얘는 무조건 파세요. 얘는 파두면 한 문제 엔간해서 먹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솔직히 한 문제에서 넓게는 세 문제까지 낸 적이 있는 파트인데, 민족 말살기는 엔간해서 어떻게든 나옵니다. 엔간해서 거의 80% 이상 나와요. 그리고 이 민족 말살기랑 관련된 키워드로는 크게 전쟁, 세뇌, 노역과 관련된 키워드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중심적으로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대표적으로 중일전쟁, 제가 지금 말한 거 그냥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런 게 그런 거고, 그리고 한국 신민, 그러니까 이 일본 제국의 그런 신민, 그러니까 뭔가 신화 이런 개념에서 얘기한 건데, 우리한테 약간 좀 한국 시민소상 좀 비슷한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 보고서 민족 말살기인 거 고민하시면 되고요. 1번, 보통학교 수업 연한을 4년 정했다. 1차 조선교육령은 무단통치기 때 나왔어요. 2번, 애국반을 조직하여 한국인의 생활 총통제였다. 이 민족 말살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통제를 위한 그런 조직 같은 거예요. 정답은 2번이고, 강압적인 통치를 목적으로 헌병경찰제를 실시한 것도 무단통치기고요. 사회주의자 탄압하기 위한 치안유지법을 제정한 건 문화통치기의 역사도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한 것도 무단통치기의 역사도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44번, 가 군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일제감정기에 그런 군사조직 관련된 것도 좀 출제 비중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크게 다룰 수 있는 단체가 4가지 정도 있거든요. 누가 있냐면 한국 독립군, 조선혁명군, 그리고 조선의용대, 그리고 한국광복군이 있는데, 일단 조선의용대는 직전 회차 때 나왔어요. 근데 제가 만약 이 파트를 찍는다 치면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떻게든 얘만큼은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한다면 전 무조건 얘 고릅니다. 이 단체 무조건. 그러니까 다른 단체는 1년에 한 번도 안 나온 단체들이 있어요. 실제 얘네들은. 근데 한국광복군이 안 나온 적은 없어요. 왜 그러냐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메인 키워드이기 때문에 얘랑 연결되는 이 한국광복군은 어떻게든 1년에 한 번씩은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문제 찝는 거, 내가 점수를 먹고 싶으면은 단순하게 한국광복군대로,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대로 그렇게 별개로 보는 게 아니라, 얘네들 짝꿍 키워드네? 그럼 같이 외워야겠다. 그러면 그 같이 연결되는 키워드는 어떤 식으로든 문제에서 자주 출제될 가능성이 있구나 라는 사고를 하면은 어차피 뭐가 나올지 기본적인 건 다 정해집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군사 조직이고 충칭 쪽에서 창립되었다. 그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얘를 고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1번, 흥경성에서 일본군을 격퇴한 거는 조선혁명군이고요. 자유시한변으로 큰 타격을 입었던 건 대한독립군단입니다. 자, 대전자령 전투에서 크게 활약한 거는 한국독립군이고요. 자,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되었다. 그래서 약간 이 한국광복군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했다.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는 조선 의용대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45번. 다음 가상 인터뷰의 주인공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자, 제가 이제 슬슬 일제감정기의 역사학자가 좀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물 파트를 좀 낸다면 이제 신채호 선생님이던 간에 박은희 선생님이던 간에 뭔가 한 번쯤 어떻게든 내야 돼요. 근데 제가 얘가 아니라 이 두 분을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두 분이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랑도 좀 연결될 수 있거든요. 얘는 좀 사과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두 분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랑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이 두 인물을 외워두면은, 그러니까 이 인물업적 문제가 안 나오더라도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문제를 풀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이 두 분을 제가 이번 모의고사 한 번쯤은 넣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튼 선생님께서는 한국독립운동 지열사를 저술한 동기라고 하는데, 이 역사서가 그 갑신정변 때부터 3.1운동 다음 해까지 역사를 정리한 근현대사 역사서예요. 그래서 약간 신채영 선생님은 약간 좀 정근대사 위주, 박은희 선생님은 약간 좀 근현대사 위주, 이런 식으로 좀 역사서를 암기하면은 이게 뭐였지 헷갈리더라도 좀 그런 사고를 바탕으로 접근하기 좋을 수 있습니다. 자, 1번. 조선혁명 선언을 작성한 건 신채영 선생님이고요. 진단학회를 창립하고 진단학법을 발행한 거는 뭐 대표적으로 이병도, 손진태 이 두 분이 있죠. 민족의 어를 강조하고 조선운동을 추진한 거는 정인보 선생님이고요. 자, 헤이그의 원리 만국평화회의에 특사 파견된 건 이준, 이비종, 이상설 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실천적인 유교 정신을 강조하는 유교 구신론을 저술했다는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약간 박은희 선생 같은 경우에는 유교 정신을 바탕으로 그런 개혁 운동을 주도했다. 아니, 그 민족 정신의 개혁을 주도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46번. 가 전쟁 중에 있어도 사실로 옳지 않은 거 얘기했는데, 원래 이 문제가 그 정답 선지는 문제가 없는데 오답 선지 중에서 약간 논란이 있던 선지가 있어가지고 원래는 정답 없음 처리됐거든요. 근데 이 문제 내용 자체가 나빴던 건 아니어가지고 제가 변형을 시켜가지고 조금 한번 접근시켜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 일단 키워드가 흥남철수, 이 흥남철수라는 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6.25 전쟁 당시 역사도 사실이다 라고 접근할 필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145T랑 흥남철수는 약간 6.25 전쟁 관련된 대표적인 키워드다 그냥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설명드릴 거 없어가지고. 1번. 부산이 임시 수도로 정해졌다. 이 선지는 제가 좀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안 겹치게 좀 노력해보겠습니다. 자, 2번. 국민방위군 사건이 발생하였다. 자, 국민방위군 사건은 6.25 전쟁 진행 중에 발생했던 일종 횡령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맞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국민보도 연맹 사건이랑 국민방위군이 약간 좀 6.25 전쟁 키워드 나오면 좀 헷갈리기 쉽습니다. 자, 3번.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 이거 낚이기 쉬운데 6.25 전쟁 관련된 사실 유형이 나오면 에티슨 라인 발표랑 한미상호 방위조약 체결은 무조건 오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좀 안 헷갈리게 좀 주의하실 필요 있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 인천 상륙작전 이후 서울을 수복했다. 근데 인천 상륙작전은 국군이 북한군에게 역전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었죠. 5번 비상계엄이 선포된 가운데 발췌개헌안이 통과된 것도 1952년 때 발생했던 6.25 전쟁 시기 당시의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47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는 이제 현대사를 아까부터 다뤘었는데 현대사 파트에서 여러분들 좀 주목하실 게 뭐냐면 현대사에서 무조건 외워야 될 정부가 뭐예요? 라는 질문이 들어오면은 저는 무조건 박정희 정부를 다룹니다. 이거 뭐 솔직히 진보 보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순수하게 시험적 측면에서 보면은 박정희 정권은 거의 20년 가까이 했어요. 언저리. 그러니까 애초에 가장 오래 집권한 정부이기 때문에 그만큼 다룰 수 있는 키워드가 겁나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정부 한 3, 4배는 돼요. 진짜 최소 2배.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 이사에서도 이 정부를 안 내는 차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냥 100%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정희 정부 관련된 키워드는 여기 나와 있는 건 너무 적기 때문에 솔직히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더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이 문제에서 일단 키워드, 자, 새마을운동, 도시와 농촌의 그런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개혁운동이 나왔으니까 박정희 정부 다룬 거고, 1번 처음으로 수출액 100억 달러가 달성된 것이 이 박정희 정부 때 경제적 성과이기 때문에 정답 1번이고요. 미국 경제 원조로 300산업을 발달했던 건 이승만 정부 시기의 역사도 사실입니다.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의 3조 호황이 있었던 건 전두환 정부 시기의 역사도 사실이고요. 개성공단 건설을 통해서 남북 간 경제 교류가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된 건 노무현 정부 시기의 사실입니다. 자, 경제 취약 계층을 위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시행된 건 김대중 정부 시기의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48번 다음 명령을 시행한 정부 시기에 있어 사실로 옳은 것은, 아마 최소한 정부 문제는 2개 정도 나올만 하거든요. 근데 직전 회차 때 나왔던 거를 고려한다면 이번 회차의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전두환 정부 아니면 김영삼 정부 관련된 문제를 한 개 정도는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이 김영삼 정부는 뭔가 키워드 자체가 영어나 숫자 같은 개념이 포함된 게 좀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숫자, 돈, 금융실명거래, 이게 금융실명제가 김영삼 정부 관련된 빈출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고를 필요 있었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가 준공된 건 박정희 정부,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된 건 전두환 정부, 서울 올림픽 대회가 개최된 건 노태우 정부, 자, 그리고 호주제가 폐지된 건 노무현 정부이기 때문에 약간 좀 답이 유독 튀긴 하는데, 역사 바로 세우기에 내세우며 옛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한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추진했었던 이게 김영삼 정부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의 핵심 키워드는 옛 조선총독부 철거랑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했다. 이 2가지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49번 밑줄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유영은 현대사의 대표적인 빈출 파트인데 이유영도 한 70% 내지 80%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한 80% 가까이 나온 유형인데, 이유영은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6월 민주항쟁, 그리고 아주 가끔 부마 민주항쟁이 나옵니다. 근데 직전 회차 경향 고렸을 때 일단 얘가 나왔어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 4.19 혁명 아니면 6월 민주항쟁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문제는 지금 박종철 열사 언급됐고 호원철폐와 독재 타도 주장을 언급했기 때문에 6월 민주항쟁 관련된 걸 낸 겁니다. 1번 장면 내각이 출범하는 배경이 된 건 4.19 혁명 관련된 키워드고요. 유신체제가 붕괴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건 부마 민주항쟁 관련된 사실입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여 일어난 거는 6.3 시위고요. 직선제 기원을 약속한 6.29 민주화 선언을 이끌었던 게 6월 민주항쟁의 대표적인 성과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고, 신군부의 비상개헌과 무력 진압에 저항한 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된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50번 다음 연설이 있었던 정부 시기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얘기하는데, 자, 현대 통일 노력 문제가 현대 파트의 은근 빈출 주제예요. 그래서 약간
한능검의 시작이 선사시대라면은 한능검 마지막 문제는 통일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매번 그런 건 아닌데 매우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통 나오는 정부가 크게 노태우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의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최근에 차에 문재인 정부가 튀어나와가지고 갑자기 시험 범위가 늘어나게 했었는데 일단 기조는 이 세 분이 제일 잘 나옵니다. 특히 이 노태우 정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유엔은 기본적으로 비핵화를 좋아한다 해가지고 유엔 동시가입, 남북기본 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 셋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지금 키워드가 서울 올림픽 개최됐다는 거랑 그리고 남북한이 유엔 동시 가입했다 이 내용을 보고서 노태우 정부 관련된 걸 이렇게 고를 필요 있었는데 제가 답을 일부러 이번엔 좀 마지막 문제답게 조금 어렵게 만들려고 최대한 선지를 길게 짰습니다. 자, 1번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7.7 선언을 발표했다. 이 7.7 선언의 핵심이 뭐냐면 사회주의 국가, 뭐 중국, 소련 등과 교류를 하고 통일 교류를 모색하겠다는 그런 노태우 정부의 정치 기조 방향을 말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의 통일 교류 사업이 모색되고 중국과 뭐 당시 헝가리 등과 이게 국교를 수립하는 계기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6.25 남북 공동선언을 채택한 건 김대중 정부 시기의 사실입니다. 최초 이산가족 고향 방문과 예술공연단 교환을 실현한 거는 전두환 정부 시기의 사실이고요. 자, 7.14 남북 공동성명 실천을 위해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한 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의 사실입니다. 자,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14 남북 정상선언에 서명한 거는 노무현 정부 시기의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7.14의 예상문제 적용 모의고사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설 내용 잘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7.14의 시험 때 원하시는 고득점 결과 얻으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